저는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제가 그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 특징을 알아냈어요. 가난한 사람은 투자 같은 것도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는 이제 금리의 정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점이 오고 하락이 시작됐을 때 그때가 정말 투자의 기회거든요. 요즘 이제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까 비관론자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망한다, 뭐 끝났다, 위험하다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걸 의도적으로 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꾸 보다 보면요, 내 에너지가 글로 휩쓸려 가요. 비관론자가 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매년 새로운 책을 내고 있으시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책을 내고 있으신 건지. 한국경제신문사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 출판사에서 내 집 마련 가계부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인데 네. 이 책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6년째 출간하고 있는 가계부인데 절약부터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는,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저는 이제 부동산 노트와 경제 노트를 만들었어요. 매달 관심 경제 뉴스, 금리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6년 전에 제가 가계부를 낼 때 금리를 적도록 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금리예요. 근데 저희 가계부를 오랫동안 쓰신 독자분들은 금리를 6년 전부터 매달 체크를 했다. 그러면 금리에 따라서 부동산이 어떻게 변하고 금리에 따라서 어떤 주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죠. 가계부 쓴다고 부자 될 수 있겠어? 그건 너무 작은 부분인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가계부 쓴다고 부자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EBS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2007년도에 6개월짜리 이제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그때 6개월 동안 사연자를 모집을 해서 저축을 도와주는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정말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다큐멘터리였거든요, EBS. 그게 이제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당시 이제 MC가 김생민 씨. 네. 그 방송이 뜨면서 이 가계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아, 이렇게 또 하니까 되는구나, 돈이. 모이는구나. 그럼 이 노하우를 가계부로 출간해볼까? 이렇게 된 거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작가님이 이제 가계부 잘 쓰시는 어떤 비법 좀 몇 가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가계부는 안 쓰는 게 여러분 최고의 비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을 쪼개기,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할부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요? 네, 평생. 가능하세요?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기 때문에 가능하죠. 와, 제가 할부를 안 하는 이유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세요. 저는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제가 그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 특징을 알아냈어요. 어떤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할부를 좋아하고요. 부자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좋아합니다. 이게 저한테 엄청나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24살에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왜 이 사람은 돈이 없고, 왜 이 사람은 신용불량자고, 왜 이 사람은 거지고, 이 사람은 부자지? 그냥 딱 그 전산이 보여주는 그 사람의 그게 있어요. 체크카드를 쓰는데 건물주야. 내가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고요. 신용카드 쓰고 신용카드 막 돌려막기 하고 막 카드 여러 개예요. 맨날 할부 인생이에요. 할부 인생. 돈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늪에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힘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찐 부자들은 네. 소비도 플렉스 팍팍하고 네, 그럴 것 그럴 것 같죠. 같거든요. 네, 그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아, 그 얘기 할게요. 소비를 많이 하는 부자들, 법카를 씁니다. 월급쟁이가요, 개인 카드로 돈을 많이 쓴다?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부자들, 우리가 말하는 재벌가들, 법카 많이 쓰겠죠. 플렉스 하셔도 돼요. 얼마나 하면 되냐면 수입의 50%를 가지고는 소고기를 먹든 초밥을 먹든 명품을 사입든 외제차를 끌든 상관이 없어요. 진짜 부자들은요, 자기 월급 건드리지 않아요. 작가님은 또 이제 짠테크 이제 잘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나는 이렇게까지 짠테크 해봤다. 네, 저는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도 교육비도 거의 안 쓰고, 뭐 외식도 안 하고 외출도 안 하고 이제 거의 그러면서 돈을 모았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루에 거의 10,000원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제 남편이랑 백화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전 지금도 백화점 쇼핑은 하지 않는데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가게 됐어요. 아이 쇼핑만 했죠. 아이 쇼핑을 했으니까 영수증이 없잖아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주차비를 내야 된다는 그러니까 안 다녀봐서 모르는 거예요. 백화점은 뭐 얼마 이상을 사야지 뭐 1시간 무료가 된다. 이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돈을 조금이라도 써서 주차비 무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쓰레기통 뒤졌어요. 백화점 쓰레기통을 둘이서 자기는 저쪽으로 가봐, 나는 이쪽 갈게 해서 뒤져서 우리가 머물었던 시간 동안 주차비를
내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도 했고요. 저희 집 앞에 홈플러스라는 그 마트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마트에 아기 기저귀를 달라고 하면 공짜로 줍니다. 저는 기저귀를 항상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받아왔어요. 매우 기저귀 받아서. 있는데. 작가님은 이미 이제 경제적인 목표를 그래도 상당수 이루셨을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면 혹시 추가적으로 이제 이루시고자 하는 경제적인 목표가 또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돈을 많이 막 쓰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전 돈을 많이 써봤거든요. 부동산 살 때마다 내가 수억, 진짜 저는 10억 이상 지출한 적도 있고 현금으로 부동산 살 때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항상 결제할 때 많이 나가죠. 저는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내거든요. 저는 제가 쓰는 돈보다 종부세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어쨌든 계속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네. 뭐 뭘 사고 싶다, 뭐 1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게 저한테 너무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별로 무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표는 아들이 셋이거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나는 됐고, 저는 뭐 충분히 유명하고, 충분히 돈도 많이 벌었고, 네. 남편도 직장 좋고, 우리는 이제 바랄 게 없어요. 나의 어떤 성취로서는 난 충분히 잘 나가고, 근데 네.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최고의 재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 같은 것도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는 이제 금리의 정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점이 오고 하락이 시작됐을 때 그때가 정말 투자의 기회거든요. 지금은 아닐까요? 그거는 꺾이는 거 봐야지 알아요. 꺾이는 거 봐야 돼요. 예, 항상 우리가 무릎인지 어깨인지는 지나고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그때 절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을 찍고 꺾였을 때 아 그때가 고점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금리도 급할 게 없어요. 찍고 꺾여요. 그거 확인하시고 투자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진짜 고수들은 반등하는 거 보고 들어가요. 그러면 시간을 아낄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네, 부동산도 주식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용기 될 수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요즘 많은 걸 포기하고 있다고 해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잘 둘러보세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이 부자로 살고 있는지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그렇게 늙어가는 사람이 부자인지를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미래가 나올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아이를 낳고 이런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성숙해진 것 같아요. 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혼자 산다. 혹은 내가 연애만 한다. 그러면 뭐 재테크 뭐하러 해요? 돈을 뭐하러 모아요? 짠수리를 뭐하러 살아요? 나만 쓰고 나만 즐기면 되지. 저의 원동력은 어떤 가족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는 안 써도 가족한테 좀 쓰고 싶거든요. 아마 이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중에 효녀들도 많아요. 네.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 네. 그러니까 진짜 성공하신 분들 보면 집안이 가난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엄마가 월세 사는데 내가 성공해서 우리 엄마 집 사드리고 싶다. 뭐 우리 엄마 차 사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원동력 여러분들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네. 요즘 이제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까 비관론자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뭐 망한다, 뭐 끝났다, 뭐 위험하다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걸 의도적으로 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꾸 보다 보면요, 내 에너지가 글로 휩쓸려 가요. 그래서 비관론자가 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주식이 어떤 건 떨어져도 지금 어떤 건 오르고 있거든요. 부동산이 다 떨어지는 것 같지만 어떤 거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비관적인 사람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비관적인 사람들이 언제 긍정론자가 되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하고 나만 빼고 다 집을 샀을 때 너무 뒤늦게 나만 그동안 주식도 안 하고 나만 투자를 안 했구나 이러고 뒤늦게 올라타는 게 영끌죠. 너무 늦잖아요. 그때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사람은 박자가 너무 늦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빨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빨리 움직이는지 미래를 예측하고 그걸 알거든요. 네. 근데 비관적인 사람은 주변에 다 부정적인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네. 부모, 뭐 가족, 친구들도 다 이제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발전이 없어요. 만나는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사람은.
그 비관적인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차단을 하고 가족들이 비관적인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 엄마 아빠도 주식 투자 못했고 부동산 투자 할 줄 모르니까 당연히 안 좋은 얘기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볼 때도 선정을 해서 보셔야 돼요. 선별해서. 머니 멘토링 너무 좋죠. 희망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네.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좀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아요. 인맥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도 부자랑 친해질 수 있는지. 근데 부자들은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안 만나죠. 바쁘거든요, 그들은. 머니 멘토리에 출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드러냈기 때문에 저를. 네. 나를 드러내고 살아야 돼,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유튜버가 되고 나니까 유튜버랑 만날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채널에 초대 안 됩니다. 왜? 제가 말을 잘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많은 작가들이 유튜브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작가로서 남아요. 저는 제가 여러 채널에 출연을 해요. 그러면 한 군데 나가면 다른 데 또 연락 와요. 보고서. 저 사람 말 잘하네? 불러서 재테크 얘기해봐야지. 줄줄이 지금 출연을 하죠. 네. 이런 것처럼 나를 드러내야지 나의 인간관계가 확장이 되는데 나의 장점을 드러내요.